안녕하십니까, 이수훈입니다. 자, 오늘도 신관영 선생님 모시고 우리 또 임상옥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개영배에 관한 것인데, 여기 대해서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영배라는 게 뭔지 선생님 좀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뭐 그게 한자말이니까 괜히 뭐 거창하게 다가오는데, 계자가 경계한다는 계자고 영자가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꽉 채우는 것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렇구나. 쉽게 설명하면 일본 사람들은 배를 다 꽉 채우지 않습니다. 항상 위장을 70 내지 80% 이상 채우지 않고 여백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소화도 잘 될 뿐 아니라 속이 편하겠죠. 아무래도 또 뭐 배를 꽉 채움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부족한 듯한 데서 숟가락을 놓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나쁘장하게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밥은 나쁘장하게 먹어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아쉽게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선에서 끝내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제일 좋다 하는데, 뭐 꼭 밥만 그렇겠습니까? 운동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태에서 그만두면 그 다음날 운동을 계속 연결하기 쉽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일도 그렇겠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더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겠죠. 그 정주영 씨는 아침 출근이 소풍 가는 기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아침 출근이 소풍 가는 기분입니까? 도살장 가는 기분이십니까? 어쨌든 아침에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하고 싶은 그 설레임과 욕망이 몸과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꽉 채우지 마라.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 부족한 듯, 약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멈춘다. 심지어는 돈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돈을 다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오히려 약간 부족한 듯해서 좀 긴장을 하지 않으면 재정 상태가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건강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든 꽉 채우지 마라. 좀 부족한 듯 하라 하는 것이 개영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마라 하고 비슷할까요? 좀 약간 핀트는 틀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과유불급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은 상당히 비슷하죠. 과한 음. 것은 지나침만 못하다 하는 것은 예. 개영배가 지나치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니까, 꽉 채우거나 넘치게 하지 마라 하는 거니까. 우리 소설에서는 개영배를 무슨 뭐 그냥 아예 물을 70% 이상 부으면 싹 사라지고 뭐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잔에는 70% 이상은 안 들어가게 하는 그 이유가 평소에 당신의 태도가 너무 욕심을 내서 꽉 채우지 마라 하는 얘기니까, 그 개영배의 그 내용이 있겠죠. 그렇군요. 개영배에는 네 욕심을 다 채우지 마라. 좀 여백을 남겨라. 하는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도 이제 그 진짜 부자들은 1,000원 한 장도 허튼 돈을 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써야 할 때는 또 과감히 쓰는 그런 경우가 그게 들었습니다. 부자의 매력이죠. 네. 부자는 힘이 있어요. 힘을 쓸 때는 힘을 씁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돈을 쓰는 그런 바보짓은 절대로 안 하고, 자신의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꽉 채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있는 대로 명품백을 사들인다든가, 그건 뭐 가난뱅이들이 하는 거고, 부자들은 그런 짓 안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딱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도 그렇고 이제 일 또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지나치면 오히려 안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일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일이 잘 될 때는 막 밤도 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또 심하면 또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네요. 그거를 얘기하신 분이 하나 있죠. 락펠러라고 그래요. 락펠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속도가 아니다. 리듬이다. 이게 속도라는 건 경쟁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진짜 속도에는 강해요. 빨리빨리 사회니까 빨리 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서울대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급하게 하는데, 록펠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리듬을 가져라. 자기만의 리듬을 가진 사람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 지치지도 않고
가다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속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 됩니다. 그러면 멈추고 그 멈추는 순간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근데 자기만의 속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즐기듯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꾸준히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정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하고 안 도달하고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리듬이니까.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것뿐이다. 이게 칸의 락펠러의 주장인데,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공해 있더라.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는 카네기보다는 잘 될 거야. 그게 속도전이고, 락펠러는 나는 망하지 않고 이 일을 즐기면서 하고 싶다. 그것이 계영배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하루에 다 일을 끝내고 오늘은 내가 카네기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번아웃돼서 그냥 나가 떨어지고, 우리 같으면 중고등학교 때 그냥 서울대 들어간다고 죽으라고 공부하더니 대학 들어가서 번아웃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고, 대학 들어가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욕심내지 마라. 우리가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죠. 잠자리. 밥 두 끼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래도 뭐 세 끼 먹겠다 그러면 세 끼, 밥 세 끼. 그거면 됐지. 뭐 더 욕심을 낼 게 뭐 있어요. 그 외에는 천상병 시인 같으면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정신병동이든 뭐든 그냥 신나게 살 수 있는데, 전천후로 행복하고 전천후 천국을 누리는 사람한테 소유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덧없는 것입니다. 그거 스위치 욕심 때문에 삶을 망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다양화돼서,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연극해서 밥 먹고 산다? 아이고, 그건 몇 년 전만 해도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말 됩니다. 다양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회에서는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그 바리치오 휴양성가 거기서 어떤 젊은 시인이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그 시를 하나 보냅니다. 이 시를 보시고 시인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할 것이고, 선생님이 안 하시라고 그러면 전 포기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말씀 해 주시오. 그랬더니 릴케의 답장이 뭡니까? 그 유명한 말이죠. 내 인생을 필연 위에 건립하라. 너한테 물어봐라. 네가 시인이 안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냐?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시를 못 쓰게 하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면 시 써라. 성공과 실패는 네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것이지. 그런데 뭐 시 안 써도 나는 어디 가서 뭐 편의점 알바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럼 편의점 알바해라. 시를 쓰는 길은 아주 고달픈 길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너 자신에게 밤새도록 물어봐라. 이걸 안 하면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이냐? 그럴 때는 당신은 시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요즘도 이 릴케의 오래된 얘기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필연 위에 건립했습니까? 그냥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걸린 잡이에요. 걸린 잡인데 보니까 내 천직 같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유명한 노장 철학자 서강대 교수가 한 말인데, 너의 천직은 없다. 네가 천직이라고 정한 것이 너의 천직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들이 사라졌어요. 바보들이 전부 똑똑해요.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바보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자기 밑에 몰려든 운동권 출신의 장수들이 12대 330척의 싸움을 했겠어요? 이순신은 바보였어요. 양만춘이 똑똑했을 것 같아요? 양만춘 바보였어요. 울지문덕은요? 바보죠. 강감찬은요? 또라이죠, 또라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지는 거지.
귀주에서 어떻게 이겨요? 천하강병을. 응? 우리 역사상 바보들이 다 그렇게 끝끝내 평안하고 기쁜 길을 택하는 그 비결이 뭐냐? 자기의 욕망을 꽉 채우지 않고 항상 여백을 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아굴의 기도를 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 만한 겁니다. 저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이왕이면 말이야, 하나님 저 좀 부하게 해주세요. 그냥 돈 걱정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벽장만 열으면 항상 가져가서 쓸 돈이 풍성한 집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우리 저 동생 하나가 어디 놀러 갔는데 그 매진이 됐어요. 매진이 돼서 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이 주인을 부르더니 조용히 아주 공손하게 저는 방이 꼭 필요합니다. 방이 꼭 필요한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2배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으니까 그럼 3배를 드릴까요? 그 주인이 깜짝 놀라서 2배면 됐습니다. 없던 방이 3개가 생겼어요. 전부들 편하게 지냈는데 그걸 딱 본 다음에 야, 이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이런 거구나. 우리 그 둘째가 갑자기 그때부터 주식에 미쳐갖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 참 돈이 그렇게 힘이 좋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과연 행복했을까 하는 건데 이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벌려면 잠을 좀 못 자야 됩니다. 아마 불면증도 심할 것이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을 것인데 그런데 저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7년 걸려서 이제 저만의 조언이 있습니다. 이 정도를 하게 되면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하는 건데 요걸 넘었으면 저는 원래 그 가난한 공무원 집안 자식이기 때문에 돈을 그 이상 잃게 되면 IQ가 침팬지 수준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이상 욕심 안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큰 돈은 못 벌어도 그냥 품위 유지비 정도 벌 수 있는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드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애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야, 코인 투자도 좋고 뭐 주식 투자도 좋지만 진짜 투자는 네가 하는 일이다. 우리 딸은 저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고 아들은 박물관에서 계약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두 애한테 지금 비록 니들의 일은 미미하지만 어딜 가도 그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할 때 신은경 쌤이 없으면 일 못 해먹겠다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 되면 넌 끝끝내 일할 수 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한 굶어 죽지 않는다는 최재천 교수의 말을 믿어라. 우리 그 아들한테도 그럽니다. 이거 박물관 그 신재진 쌤이 없으면 박물관 못해. 신재진 학예사가 있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너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게 진짜 투자다. 그렇게 그 손쉬운 투자를 놔두고 무슨 그 어려운 주식 투자라고 코인 투자냐.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다. 아빠 같이 그냥 목숨 걸고 해도 17년 만에 이제 쥐꼬리만한 돈을 벌면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데 그 대신 저는 그 이상은 욕심 안 합니다. 이것도 개영배의 지혜입니다. 내가 그래도 뭐 1년에 10억은 벌어야지. 뭐 그것도 좋지만 저는 한 1년에 한 2천 버는 것 같아요. 전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잔이 넘쳐요. 그런데 뭐 거기다 더 욕심을 낼 게 뭐 있어요. 2천이면 그냥 뭐 손님 왔을 때 그냥 차 대접할 정도 돼요. 그리고 저는 뭐 차도 없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불행할 것 같아요?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전천후로 행복한 사람이 무슨 돈에 욕심을 내겠어요? 개영배의 지혜는 이런 겁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욕심을 꽉 채우지 않고 현명하게 사는 게 개영배의 지혜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개영배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주제가 아직도 임상호흡 가능한가? 예, 지금 이 현대에 와서도 예. 우리가 임상옥을 다시 복원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확 바꿔버릴 그런 인물들을 임상옥의 후손들 사이에서 우리가 다시 복원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강의가 될 텐데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실망 안 시켜드릴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